피아노 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 거실 곳곳에 스며드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딸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 입구에서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거든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그 옆에 선 남자는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피아노 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죠. 건반 위에 놓인 한 사람의 손가락이 멈춘 것은 그때였습니다. 완벽했어요. 마치 수십 년간 그 곡만 연주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이 집에 처음 온 사람이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한 가족이 이렇게 충격에 빠진 걸까요? 그리고 그 평범해 보였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여러분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 채널에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던 그 아침으로 말이에요. 부산 해운단지 절벽 위에 자리 잡은 큰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가라는 성씨를 가진 집안의 오래된 터전이었죠. 그날 아침 그 집에 새로운 사람이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강윤호, 32살의 남자였어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 체격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이 집의 새로운 전속 운전기사로 채용된 상태였습니다. 첫 출근이시군요. 대문을 열어준 사람은 송미정이라는 총무이사였어요.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죠. 그녀가 윤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이 참 크네요. 윤호가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웅장한 규모였거든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윤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보이즌 도르퍼라는 브랜드명이 선명했죠. 하지만 그 위로 두꺼운 덮개가 씌워져 있었어요. 송미정이 윤호의 시선을 따라 피아노를 바라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건 이 집에서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윤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피아노인데 왜요? 그냥 그런 거예요. 절대 덮개를 열거나 만지시면 안 됩니다. 미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무슨 금기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윤호는 그 피아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오른손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마치 보이지 않는 건반을 두드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윤호 씨, 이쪽으로 오세요. 미정이 윤호를 부엌 쪽으로 안내했어요.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려는 참이었거든요. 주로 회장님과 부인, 따님의 외출 시 운전을 담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심부름도 부탁드릴 거예요.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조명의 색깔이 묘하게 안정감을 주는 거였어요. 따뜻한 노란빛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조명이 참 좋네요. 아, 부인께서 직접 고르신 거예요. 색온도에 굉장히 까다로우시거든요. 미정이 설명하는 동안 윤호는 냉장고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작은 자석 그림에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달과 파도가 그려진 단순한 그림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죠.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그림 예쁘죠? 따님이 어릴 때 그린 거래요. 아, 그렇군요. 윤호가 대답했지만 여전히 그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뭔가 끌리는 게 있었거든요. 미정이 집 안 곳곳을 보여주는 동안 윤호는 계속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관 매트의 패턴을 밟을 때마다 발끝이 자연스럽게 멈췄어요. 복도를 걸을 때도 걸음걸이가 어색하지 않았죠. 마치 이 집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차고는 이쪽입니다. 차고로 향하는 길에 윤호는 문득 창문을 바라봤어요.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비가 올 것 같네요. 그러게요. 날씨가 흐려지고 있어요. 그때 윤호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을 5cm 정도 열어놔야겠네요. 미정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왜요? 아, 그냥. 비 오는 날엔 습도 때문에 조금 열어두는 게 좋아서요. 윤호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거든요. 차고에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어요. 이 차를 주로 운전하시면 됩니다. 키는 여기 걸어두세요. 미정이 열쇠 고리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윤호가 차 주변을 둘러보는데 운전석에 앉아보라는 제스처를 받았습니다. 시트에 앉는 순간 또 그 느낌이었어요. 핸들을 잡는 손의 위치, 백미러를 조정하는 각도,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 차를 오래 운전해 본 것 같았죠. 차에 금세 적응하시는군요. 네, 운전은 좀 자신 있어요. 그때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였죠. 아, 따님이 오셨나 보네요. 인사드리러 가시죠. 미정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윤호는 거실에서 한 여성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발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이었죠. 하리나, 새로 오신 운전기사님이야. 강윤호 씨. 안녕하세요, 문하린입니다. 하린이 밝게 인사했어요. 윤호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죠. 그런데 악수를 나누는 순간 둘 다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하린이 먼저 물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윤호가 대답했지만 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죠. 그때 하린이 창문 쪽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아, 비 올 것 같네요. 창문 좀 열어야겠어요. 그러면서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창문을 열기 시작했죠. 정확히 5cm 정도 말이에요. 윤호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아까 했던 말과 똑같은 행동이었거든요. 저도 비 오는 날엔 항상 창문을 조금 열어둬요. 하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신기하네요. 둘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죠. 미정이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참, 윤호 씨.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니까 집 주변 도로나 파악해 두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전하시게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설치 미술 작업을 해요. 요즘 새 작품 준비 중이거든요. 어떤 작품인가요? 윤호가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달과 파도를 주제로 한 작품이에요. 뭔가 그리움 같은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윤호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부엌에서 본 냉장고, 자석 그림과 똑같은 소재였거든요. 달과 파도라니 참 아름다운 주제네요. 고마워요. 어릴 때부터 그 조합을 좋아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할인의 말에 윤호는 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도 왜인지 그 조합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에 도착하는 소리였죠. 아버지가 오셨나 보네요. 할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윤호도 긴장하기 시작했죠. 곧 회장님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현관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다소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새로 오신 운전기사님이세요. 할인이 소개해줬어요. 안녕하세요, 강윤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문동진 회장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윤호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바로 그때 부엌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여성의 발소리였죠. 부엌에서 나온 사람은 문동진 회장의 부인 안혜원이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죠.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걸 보니 요리를 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여보, 새로 오신 분이세요? 혜원이 남편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거든요. 네, 강윤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윤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혜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반가워요. 안혜원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혜원의 표정이 살짝 변했죠.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윤호의 손을 잡는 순간 무언가를 느낀 듯 했거든요. 손이 참 길고 예쁘네요. 혜원이 윤호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왼손 약지에 머물렀죠. 그곳에는 작은 흉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 어릴 때 다친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윤호가 손을 살짝 빼며 말했어요. 하지만 혜원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한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네. 혜원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 그런데 지금 차 한 잔 드릴까요? 첫날이니까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업무 파악을 좀 더 해야 해서요. 윤호가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그런데 혜원이 부엌으로 가면서 중얼거린 말이 들렸죠. 유칼립투스 향이 나는 것 같네. 윤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자신이 평소에 쓰는 핸드크림이 바로 유칼립투스 향이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진 회장이 서재로 들어가고 할인도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어요. 윤호는 미정과 함께 남은 업무 설명을 듣게 됐죠. 주로 오전에는 회장님 출근, 오후에는 부인이나 따님 외출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장복이나 병원 동행도 부탁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정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집에는 특별한 규칙들이 좀 있어요. 아까 말한 피아노 얘기도 그렇고요. 어떤 규칙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2층에 있는 방 중에 하나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문이 닫혀 있는 방이 있거든요.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집마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혜원 부인은 음악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라디오든 TV든 음악이 나오면 금세 끄시거든요. 음악을 싫어하시나 보네요. 싫어한다기보다는 뭔가 아픈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미정의 설명을 듣던 윤호는 문득 아까 피아노 생각이 났어요. 그 큰 그랜드 피아노를 왜 덮개로 씌워놨을까요? 그리고 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혹시 피아노 연주하실 줄 아세요? 미정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저요? 아니요, 전혀요. 윤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왜인지 피아노를 볼 때마다 손가락이 근질거렸어요.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나거든요. 미정의 말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혜원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줬어요. 직원분도 함께 드세요. 혼자 드시면 쓸쓸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은 윤호는 혜원이 내준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윤호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혜원이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죠. 젓가락 잡는 법이 특이하네요. 네, 특이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와 비슷해서요. 혜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윤호는 못 들었지만요. 식사 중에 할인이 내려왔어요. 엄마, 저도 같이 먹을게요. 할인이 윤호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두 사람이 물을 마시는 타이밍이 똑같았어요. 숟가락을 놓는 순간도 거의 비슷했고요. 혜원이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살짝 삼켰어요. 할인아, 너 요즘 작업은 어때? 계속 막혀요. 뭔가 그리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리움이요? 윤호가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네. 뭔가 잃어버린 걸 찾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할인의 말에 윤호도 공감했어요. 자신도 가끔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뭔가 빠진 조각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기분을 느껴요. 정말요? 어떤 때요? 음, 특별한 순간은 없어요. 그냥 문득문득 누군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할인이 눈을 반짝였어요. 우와, 완전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립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도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동안 혜원은 계속 그들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점점 복잡해졌죠.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혜원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죠. 식사를 마친 후 윤호는 차고에서 차량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문득 창밖을 보니 혜원이 거실에서 피아노 덮개를 닦고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마치 뭔가 소중한 것을 돌보는 것 같았거든요. 윤호는 모르게 차창을 내렸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박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특별한 곡은 아니었어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멜로디였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혜원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죠. 윤호 쪽을 바라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잠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죠. 혜원이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피아노 덮개 닫기를 마쳤죠. 윤호도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첫 출근을 마친 윤호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계속 그 집 생각이 났죠. 특히 그 피아노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 처음 본 집이고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윤호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린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꿈이었죠. 그 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천천히 해. 급하지 않아.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윤호는 그 목소리에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자 모든 게 사라져버렸죠. 다음 날 아침 윤호는 다시 문과로 출근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윤호는 문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동진 회장의 출근길 운전, 회원의 장보기 동행, 할인의 갤러리 방문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윤호 씨, 오늘 비 온다고 하던데 우산 챙기셨어요? 혜원이 물어보기도 전에 윤호는 이미 우산을 준비해뒀어요. 심지어 혜원이 선호하는 검은색 우산까지 말이죠. 어머, 제가 검은 우산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냥 차분한 색이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윤호 자신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든 생각이었거든요. 할인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커피보다 차를 자주 마셔요. 특히 캐모마일 차요. 할인이 말하자 윤호가 맞장구 쳤죠. 저도 요즘 캐모마일 차에 빠져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우와, 정말요? 언제부터 드셨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어릴 때부터인 것 같아요. 둘의 대화를 듣던 혜원의 표정이 또 복잡해졌어요. 캐모마일 차는 예전에 아이가 잠들기 전에 늘 마시던 차였거든요. 그날 오후 윤호는 동진 회장을 회사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혜원에게서 전화가 왔죠. 윤호 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야 해요. 혹시 지금 마트에 좀 들러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혜원이 리스트를 문자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마트에서 장을 보는 윤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리스트에 없는 물건들을 자꾸 집어드는 거였어요. 유기농 우유, 무농약 사과, 글루텐 프리 빵. 모두 혜원이 평소 선호하는 제품들이었죠. 이런 것들은 리스트에 없는데. 윤호가 장바구니를 보며 당황했어요. 왜 이런 걸 담았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혜원에게 장본 것들을 전해줬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 우유랑 사과는 제가 부탁하지 않았는데요. 아, 그게 혹시 필요하실까봐 챙겨왔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항상 사는 것들이에요. 혜원이 놀란 표정으로 윤호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자신의 취향을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외출하게 됐어요. 동진 회장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모두 함께 나가야 했거든요. 윤호 씨는 퇴근하세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혜원이 나가면서 말했어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온 집이 조용해졌어요. 윤호는 차고에서 차량 정비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자꾸 거실이 신경 쓰였어요. 특히 그 피아노가 말이에요. 그냥 한 번만 가까이 가서 보자. 윤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어요. 큰 그랜드 피아노가 덮개에 쌓인 채 조용히 서 있었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기분이었거든요. 만지지만 말고 그냥 보기만 하자. 윤호가 피아노 주변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악기였죠. 보이즌 도르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덮개 모서리에 작은 종이가 끼어 있는 게 보였어요. 바람에 살짝 들려 있었죠. 뭐지? 윤호가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빼냈어요. 아이의 손글씨로 쓰인 메모였죠. 달빛, 오른손 먼저. 간단한 메모였지만 윤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달빛이라는 공명이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순간 윤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어요.
덮개의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 올린 거였죠.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 같았죠. 덮개가 완전히 열렸어요. 검은색과 흰색 건반이 드러났어요. 정말 아름다웠죠. 윤호는 숨을 멈췄어요.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만져보자. 윤호의 오른손이 건반 위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 음을 눌렀죠. 땡. 맑고 깨끗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그 순간 윤호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이제 다음 음을 눌러봐. 윤호가 깜짝 놀라서 손을 뗐어요. 지금 뭘 본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계속 움직이고 싶어 했어요. 마치 건반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안 돼, 정말 안 돼. 윤호가 자신을 말리면서도 손은 이미 건반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떤 악보도 없이, 배운 적도 없이 말이죠. 드뷔시의 달빛이 거실에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자연스럽게, 마치 수백 번 연주해 본 곡 같았어요. 윤호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음악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아름답고 슬픈 멜로디였죠. 마치 누군가의 그리움을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윤호는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자유자재로 움직였죠. 마치 피아노와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왜 이렇게 빨리? 윤호가 당황하며 연주를 멈췄어요. 가족들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저 음악, 설마. 현관에서 혜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죠. 윤호는 급하게 피아노 덮개를 덮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발걸음 소리가 거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어떡하지? 윤호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규칙을 어겼거든요. 그것도 첫 번째 규칙을 말이에요. 바로 그때 거실 입구에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윤호 씨? 혜원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죠.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윤호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혜원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윤호가 사과하려 했지만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뒤로 동진 회장과 할인도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동진이 거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열린 피아노와 그 앞에 선 윤호를 본 거였죠. 할인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윤호 씨, 지금 피아노를 치셨어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윤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대로 말하기엔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윤호의 대답에 온 가족이 더욱 당황했어요. 그때 혜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윤호의 손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죠. 방금 달빛을 연주하셨죠? 혜원의 질문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혜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어머니. 할인이 급하게 혜원을 부축했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동진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피아노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동진이 윤호를 향해 차갑게 물어봤어요. 저는 강윤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체 어떻게 그 곡을 칠 수 있는 겁니까? 동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윤호는 당황했죠. 정말 모르겠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동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에 할인도 깜짝 놀랐죠.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동진이 피아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혜원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죠. 윤호 씨, 혹시 음악을 배운 적이 있나요? 어릴 때라도?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니요, 정말 없어요. 저는 보호소에서 자랐거든요.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윤호의 말에 온 가족이 더욱 놀랐어요. 보호소라는 말에 특히 혜원이 반응했죠. 보호소요? 네, 어릴 때 버려져서. 이름도 그때 지어진 거예요. 윤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숨길 이유는 없었거든요. 혜원이 윤호를 다시 자세히 바라봤어요. 키, 체격, 얼굴 생김새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죠. 몇 살이세요? 32살이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그게 정확한 생일은 몰라요. 보호소에서 추정해서 정한 거라서.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전. 그 시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윤호 씨 손 좀 볼 수 있을까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왼손 약지. 그 흉터 말이에요. 윤호가 당황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혜원이 그 작은 흉터를 자세히 봤죠. 이 흉터, 어떻게 생긴 건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 어디서 다쳤다고 들었는데. 혜원이 손을 떨면서 그 흉터를 만졌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혜원은 대답 대신 윤호에게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혹시 유칼립투스 향을 좋아하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캐모마일 차는요? 그것도 좋아해요. 비 오는 날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습관이 있으시죠? 네, 맞아요. 질문이 계속될수록 윤호는 더욱 당황했어요. 어떻게 자신의 습관을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할인도 이상함을 느꼈어요. 엄마, 어떻게 윤호 씨의 취향을 다 아세요? 혜원이 할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너도 똑같잖아. 네. 유칼립투스 향, 캐모마일 차, 비 오는 날 창문 열기. 너와 똑같은 습관들이야. 할인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우연의 일치겠죠? 할인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동진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여보, 혜원이 동진을 말렸어요. 뭘 그만두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운전기사일 뿐인데. 윤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운전기사가 어떻게 그런 곡을 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배운 적 없이? 동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저도 이상해요. 정말 처음 쳐본 건데 손가락이 저절로.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동진이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혜원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여보, 제발. 소리 지르지 마요.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할인이 뭔가를 깨달은 듯 말했어요. 잠깐만요. 윤호 씨가 친 곡이 달빛이라고 했죠? 네. 그 곡. 저도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할인의 말에 혜원이 또 눈물을 흘렸어요. 너희 둘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어머니, 무슨 뜻이에요? 할인이 혜원에게 다가갔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진이 먼저 말했어요.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동진이 격하게 반응했어요. 마치 무슨 금기라도 건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윤호가 말했어요. 혹시 제가 누군가와 닮았나요? 조용한 질문이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났어요. 온 가족이 숨을 멈췄거든요. 혜원이 윤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너무 닮았어요. 누구와요? 우리가 잃어버린. 혜원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동진이 혜원을 막았어요. 그만해. 그 얘기는 하지 마. 하지만 여보,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어요. 혜원이 울면서 말했어요. 우연이든 아니든 우리는 더 이상 그 일로 상처받을 수 없어요. 동진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할인이 부모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누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할인은 몰랐거든요. 자신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혜원과 동진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윤호는 그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나가는 게 좋겠네요. 아니에요. 혜원이 급하게 말렸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사모님님,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고.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혜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연주한 달빛. 그건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어요. 우리 아이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2층을 바라보며 말했죠. 위층에 있는 잠긴 방. 그곳이 그 아이 방이었어요. 그 말에 윤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인지 그 방에 대해 알고 싶어졌거든요. 혹시 그 방을 볼 수 있을까요? 윤호의 요청에 동진이 펄쩍 뛰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혜원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이제 때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2년간 닫혀있던 그 방을 열기 위해서 말이에요. 혜원이 2층으로 올라가자 모든 사람이 따라갔어요. 동진은 반대했지만 이미 늦었죠.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혜원이 멈춰 섰어요. 다른 방들과 달리 이 방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혜원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이제 때가 됐어. 혜원이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32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열쇠였죠. 찰칵 문이 열렸어요. 방 안은 먼지가 가득했지만 모든 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작은 침대, 책상,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장난감 피아노까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할인이 놀라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분명 아이 방이었는데 자신은 처음 보는 곳이었거든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낯설어야 할 공간인데 왜인지 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이 방은 윤호가 중얼거리며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그 위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놓여 있었죠. 대부분 달과 파도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진 그림들이었죠. 이 그림들, 냉장고에 붙어 있던 것과 똑같네요. 윤호가 말하자 할인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네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때 혜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인이가 어릴 때 그린 건 아니야. 너에겐 오빠가 있었거든. 오빠요? 할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란성 쌍둥이였어. 너보다 10분 먼저 태어났지. 혜원의 말에 할인은 더욱 놀랐어요. 32년 동안 자신에게 형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럼 제 오빠는 어디에? 할인이 물어보려는 순간 윤호가 장난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말이에요. 이건 제가 어릴 때 본 것 같은데. 윤호가 중얼거리며 작은 건반을 눌렀어요. 삐아는 귀여운 소리가 났죠. 그 순간 윤호의 머릿속에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손으로 이 피아노를 치던 기억, 엄마가 옆에서 박수를 쳐주던 기억, 할인과 함께 이 방에서 놀던 기억들이 말이에요. 아, 윤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지러웠거든요. 윤호 씨, 괜찮으세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머리가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흐릿해요. 윤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혜원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죠. 안에는 아이 손글씨로 쓰인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이한이의 연습일기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죠. 이한이요? 윤호가 그 이름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왜인지 친숙한 이름이었거든요. 혜원이 연습일기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오늘 엄마가 달빛곡을 가르쳐 주셨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 할인이도 듣고 싶어 했다. 윤호가 그 글을 읽는 순간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엄마 무릎에 앉아서 피아노를 배우던 기억, 할인과 함께 이 방에서 그림을 그리던 기억, 밤에 무서울 때 할인과 손을 잡고 잤던 기억들이 말이에요. 저는 이한인가요?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혜원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동진이 여전히 반대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때 할인이 말했어요. 저도 기억이 조금씩 떠올라요. 어릴 때 같이 놀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할인이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제 오빠일까요? 윤호도 할인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인 씨를 보면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혜원이 또 다른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그때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에요. 작은 노란색 티셔츠였어요. 그런데 그 옷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죠. 이 구멍은 혜원이 윤호의 왼손 약지를 가리켰어요. 그날 넘어지면서 철사에 찔렸어요. 옷에도 구멍이 났고 손가락도 다쳤죠. 윤호가 자신의 흉터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 크기와 위치가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동진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때 혜원이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작은 목걸이였죠. 이건 아이 목에 항상 걸려 있던 거예요. 이름표가 달린 목걸이죠.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 문희안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하나, 정말 너니? 혜원이 울면서 윤호에게 다가왔어요. 윤호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이 목걸이를 차고 있던 기억, 엄마가 목걸이를 만져주던 기억들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 윤호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할인이 윤호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정말 오빠인 거죠? 할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32년 동안 느꼈던 막연한 외로움의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동진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여보,
혜원이 동진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우연일 수 있나요? 피아노 연주, 취향, 습관, 흉터, 나이까지. 모든 게 일치해요. 혜원의 말에 동진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거든요. 윤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제가 이 집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소에 있었던 거예요? 할인이 궁금해했어요. 혜원이 어둡게 대답했어요. 그날 아이와 함께 마트에 갔었어요. 잠깐 다른 데를 보는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동진이 이어서 말했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아마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다가 멀리 있는 보호소에 맡긴 것 같아요. 혜원의 설명에 윤호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다니. 그럼 백점네 할머니는? 윤호가 자신을 키워준 양육자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당신을 키워주신 거군요. 고마운 분이에요. 혜원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때 동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정말 우리 아들이라면 미안합니다. 동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어요. 32년 동안 당신을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 말에 윤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잘 컸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어요. 32년 만에 재회일 수도 있는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동진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일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해봅시다. 그래야 확실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그날 밤은 깊어갔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병원으로 향했어요. 밤새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윤호는 차를 운전하면서도 계속 떨렸어요. 오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긴장하지 마세요. 뒷좌석에서 할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희는 이미 당신을 가족으로 느끼고 있어요. 할인의 말에 윤호가 백미러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운 마음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는 건 간단했어요. 윤호와 동진, 혜원 모두 혈액을 채취했죠. 결과는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이제 몇 시간만 기다리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모든 사람이 불안해했어요. 아무도 평소처럼 행동할 수 없었거든요. 윤호는 차고에서 시간을 보냈고 혜원은 부엌에서 요리를 했어요. 할인은 작업실에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죠. 동진만 서재에서 일을 하려 했지만 한 줄도 읽을 수 없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받은 동진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를 확인하러 가야 해요. 온 가족이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앞에 앉았을 때 모든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의사가 서류를 들고 말했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어요. 강윤호 씨와 문동진 씨, 안혜원 씨는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99.99%의 확률로 부모 자식 관계가 맞습니다. 그 순간 혜원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동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하리는 윤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오빠, 정말 오빠였어요. 윤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32년 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진 거였거든요. 그럼 제 진짜 이름은 문희안이에요. 혜원이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들, 이하나. 그 순간 윤호. 아니, 이한의 머릿속에 더 많은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 아빠가 높이 들어 올려주던 기억, 할인과 함께 블록놀이를 하던 기억들이 말이에요. 엄마, 아빠, 이한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32년 만에 말이에요. 혜원이 이한을 꽉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잃어버려서. 아니에요. 이제 찾았잖아요. 이한도 엄마를 안으며 말했어요. 동진도 다가와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한 사람처럼 보였던 동진도 아들 앞에서는 그냥 아버지였거든요. 할인이 세 사람을 모두 안았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특별했어요. 이한이 운전을 하고 옆에는 아빠가, 뒤에는 엄마와 동생이 앉아 있었거든요. 진짜 가족이 된 거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점내 할머니께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이한이에요. 뭐라고? 이한이? 갑자기 무슨? 할머니, 제가 제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할머니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한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점점 이해하게 됐죠. 그럼 우리 이한이가 정말 부모님을 찾은 거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도 만나 뵙고 싶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혜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을 키워주셔서. 혜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 할머니를 모셔올게요. 온 가족이 함께 만나야죠.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32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거든요. 이하나,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혜원이 물어봤어요. 사실 엄마가 만들어주신 모든 음식을 좋아해요. 처음 먹었을 때부터 왜 이렇게 맛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당연하지. 엄마 손맛이니까. 할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동진도 평소와 달리 많은 말을 했어요. 이하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할머니가 잘 돌봐주셨니? 네, 할머니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착하게 살라고 늘 말씀하셨죠. 할머니께 정말 감사드려야겠다. 동진의 말에 온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 후에는 거실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한이 피아노 앞에 앉았죠. 이제는 마음껏 쳐도 되겠네요. 이한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치는 피아노를 얼마나 듣고 싶었는데. 혜원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한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달빛이 아니라 다른 곡이었죠. 이 곡은 뭐야? 할인이 물어봤어요. 제가 할머니를 위해 만든 곡이에요. 이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거실에 퍼졌어요. 그리움과 기쁨이 함께 담긴 곡이었죠. 음악을 들으며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32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곡이 끝나자 혜원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 완전해졌구나. 네, 엄마. 이제 저도 진짜 집이 어디인지 알겠어요. 이한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바로 여기 가족이 있는 곳이 집이네요. 그날 밤 이한은 자신의 옛방에서 잤어요. 32년 만에 돌아온 자신의 방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한은 생각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야.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찾게 되다니. 복도에서는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게. 이한이가 스스로 집을 찾아온 거야. 오빠가 돌아와서 정말 좋아요.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이한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집에서 잠드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행복했던 그 시절의 모든 순간들이 말이에요. 32년 만에 이하는 진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잃어버린 소중한 조각을 되찾았죠. 다음 날 아침, 이하는 온 가족과 함께 백점내 할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이제 두 가족이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은 부산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단층 집이었죠. 문을 열고 나온 할머니를 보는 순간 이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이한이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이한을 꽉 안았죠. 우리 윤호, 정말 부모님을 찾았구나. 할머니 뒤로 혜원과 동진, 할인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혜원이 깊이 인사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키워준 은인이었거든요. 고생 많으셨어요. 동진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윤호와 닮았네요. 특히 따님은. 할머니가 할인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쌍둥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비슷해요. 그때 할머니가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혹시 무슨 말씀이 있으신가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집 안으로 모든 사람을 초대했어요. 들어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거실에 앉은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한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한아, 할머니가 너에게 숨긴 게 있단다. 숨긴 게요? 이한이 궁금해했어요. 너를 처음 만난 건 사실 우연이 아니었어.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어요. 그날 너를 데려온 사람이 있었거든. 누가요? 한 중년 남성이었어. 너를 업고 와서는 꼭 부탁한다고 하더라. 할머니의 말에 이하는 물론 가족들도 놀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정말 아끼는 것 같았어. 그럼 저를 유괴한 건가요? 이한이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사람 말로는 너를 지키려고 한 거라고 했어. 지키려고요? 동진이 앞으로 나서며 물어봤어요. 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고 안전한 곳에서 키워달라고. 할머니의 말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어요. 위험이라니. 무슨 위험이요?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어요. 그 사람이 이것도 함께 맡겼어.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이한이가 어른이 되면 주라고 했는데 이제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이한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에는 문희안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열어보니 깔끔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을 것이다. 삼촌이 너를 멀리 보낸 이유를 이제 말해줄 때가 됐다. 삼촌이요? 이한이 놀라며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그날 너희 집에 나쁜 사람들이 왔다. 너희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가족이 위험에 처한 거였다. 특히 너와 할인이가 표적이 될 수 있었어. 동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일이 떠올랐거든요. 삼촌은 너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로 했다.
하린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부모님 곁에 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 편지를 읽으며 이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를 떠나보내는 게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하지만 너를 지키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어. 그럼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이안이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 너를 데려오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혜원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자책해왔는데 사실은 누군가가 아들을 지키려고 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제 삼촌이라고 했나요? 동진이 떠오르는 게 있다는 듯 물어봤어요. 네, 분명히 삼촌이라고 했어요. 동진이 무릎을 쳤어요. 문성호, 내 동생이야. 동생이요? 혜원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그때 회사에 문제가 있었어. 경쟁사에서 우리 가족을 위협했거든. 성우가 그걸 알고 동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생이 조카를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삼촌은 어디 계세요? 이안이 물어봤어요. 동진이 어둡게 대답했어요. 성우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고요? 암이었어. 마지막까지 너 얘기를 했어.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동진의 말에 이안은 더욱 슬퍼했어요. 자신을 지켜준 삼촌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이것도 함께 맡겼어. 작은 사진이었어요. 어린 이안과 동진의 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성우 삼촌. 이안이 사진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났거든요. 삼촌이 나를 업고 어디론가 가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구나. 동진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동생이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혜원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안이를 잘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나도 이안이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이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이안이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으로 같이 가세요. 가족이잖아요. 아니야, 이안아. 할머니는 여기가 편해. 하지만 대신 자주 놀러 올게. 약속할게. 할머니가 이안의 뺨을 쓰다듬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가족들은 성우 삼촌의 묘를 찾았어요. 이안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묘 앞에 선 이안이 말했어요. 삼촌, 저 잘 컸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시 만났어요. 감사해요. 바람이 살랑 불며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삼촌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동진도 동생의 묘 앞에서 말했어요. 성우야, 고마웠어. 이안이를 지켜줘서. 그렇게 가족들은 진실을 모두 알게 됐어요. 이안이 사라진 게 사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안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알게 됐네요. 그래,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야. 혜원이 이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삼촌도 모두 우리 가족이고. 할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이안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삼촌을 위한 곡을 연주하고 싶었거든요. 아름답고 슬픈 멜로디가 거실에 퍼졌어요. 감사와 그리움이 담긴 곡이었죠.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그 음악을 들었어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성우 삼촌을 그리워하며 말이에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됐죠. 사랑은 때로는 멀리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문가의 저택은 이제 정말 완전한 집이 됐죠. 매일 아침 이안의 피아노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눴어요. 이안은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니었어요. 아들이자 오빠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그날 아침도 이안의 피아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곡이었죠. 오빠, 그 곡 뭐예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할인이 계단을 내려오며 물어봤어요. 아,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해 새로 만든 곡이야. 제목은 다시 만난 우리예요. 우와, 정말 아름다워요. 할인이 이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럼 가족이 있으니까. 이안이 웃으며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엌에서는 혜원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요리하는 게 정말 즐거웠거든요.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안아, 아침 먹자. 네, 엄마. 이안이 대답하며 일어났어요. 엄마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식탁에 앉은 온 가족의 모습은 정말 평범하면서도 특별했어요.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있으시죠? 이안이 물어봤어요. 응, 새로운 프로젝트 건이야. 그런데 이제는 걱정 없어. 가족이 함께니까. 동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예전의 차갑고 무서운 모습은 사라졌죠. 할인아, 너는 오늘 뭐 할 거야? 혜원이 딸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새 작품 전시 준비해야 해요. 제목이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예요. 할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좋은 제목이네. 우리 이야기 같아. 이안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침을 먹고 난 후 이안은 차고로 갔어요. 이제는 일 때문이 아니라 차를 정비하는 게 취미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이안이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어요. 문희안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택배 왔습니다. 이안이 택배를 받아보니 보내는 사람이 백점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뭘 보내셨을까? 이안이 상자를 열어보니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들,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 이안아,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는 너무 걱정 말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렴. 이 김치는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맛으로 담갔어.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어라. 이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할머니가 김치 보내주셨어요. 이안이 부엌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어머, 정말요?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거네요. 혜원이 김치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번 주말에 할머니 뵈러 가요. 온 가족이 함께요. 좋아요. 할인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그날 오후 이안은 서재에서 동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이안아, 이제 뭘 하고 싶니? 동진이 물어봤어요. 피아노를 계속 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고 싶기도 하고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집에 음악실을 하나 더 만들어 줄까? 정말요? 이안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연하지. 이제 이 집은 너의 집이기도 하니까. 동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뭘, 내가 더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이안이 새로 만든 곡을 들려주려고 했거든요. 이번 곡은 조금 특별해요. 이안이 피아노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와 삼촌,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바치는 곡이에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였죠. 곡 제목은 사랑의 여행이었어요. 잃어버림과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남의 기쁨이 모두 담긴 곡이었거든요. 음악을 들으며 가족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 이야기였죠. 곡이 끝나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오빠. 할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음악가였다니. 혜원도 감동받았어요. 그때 이한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행운아예요. 할머니라는 분을 만나서 잘 자랄 수 있었고, 삼촌 덕분에 지켜질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행운아야. 너를 다시 찾을 수 있어서. 동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네요. 할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혜원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이하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삼촌,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가족들도 모두 사랑해요. 이한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답변 같았죠. 이제 이한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문희한 사랑받는 아들이자 오빠였거든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운 이한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어디선가 자신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으니까. 이한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피아노를 치는 꿈을 꿨어요. 할머니와 삼촌도 함께 있는 따뜻한 꿈이었죠. 문가의 저택에는 이제 진짜 집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리고 사랑의 피아노 소리가 말이에요. 잃어버린 조각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집은 다시 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가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가족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